저기요.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지드리 스튜디오 아세요? 지드리 스튜디오요? 스튜디오 지드리를 구독하고 내가 웃는 일이 많아졌다. 지드리의 주파남을 시청하고 반가운 추억들을 만났다. 추억을 파는 남자들. 스튜디오 지드리의 주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야, 돌아왔어요. 예,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예. 아하, 네. 야, 되게. 네,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돌아온 추파남의 니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파남의 에바세바를 맡고 있는 에바꽁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네, 갑자기 이제 확 겨울이 온 듯한 느낌인데. 이제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고 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지 않았나. 아마 저희 자식 세대 정도에는 자식이요. 너무 자식. 네, 더블 자식. 네, 더블 자식이요. 자식 제곱 정도에는 네, 아마 한국은 이 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뭐 여름과 겨울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처음 녹음했을 때가 약간 더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안에서 좀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 켜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일교차 이제 훈훈한 네, 높은 기간인 만큼 옷을 두꺼운 겉옷을 마구 입으세요. 네, 그러면 마구 입으라고요. 그러면 낮에 덥습니다. 네. 네, 좋은 꿀팁이었고요. 네, 낮에 땀이 나서 나중에 이제 저녁에 감기 걸리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침 저희가 이제 오늘은 아침에 녹음을 해서 그렇죠. 정신이 약간 없어요.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진짜 오랜만에 녹음해요, 그죠? 그쵸. 네, 지금 한 2주 넘었죠? 2주 넘고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왜 안 올라오냐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길 바라야 되는데 네, 참. 그렇죠. 네. 그래도 네, 뭔가 계신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네. 이후에 좀 제대로 나눠보죠. 네, 네, 그렇죠. 뭔가 이제 어떤 그런 뭐죠? 진짜 오늘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오늘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네, 정신 그게 차릴게요. 아니라 네. 제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사실. 모니터 요원이요? 네, 그렇죠. 되게 가짠지만 모니터 요원이 같지 않다고요? 아니 제 자신이 가짠지만 네. 모니터 요원께서 네. 저한테 좀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피드백이죠? 그게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뭐 말을 좀 천천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막 제가 봐도 네. 좀 흥분을 해가지고 막 만화 얘기 나오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흥분하게 막 빠르게 막 네네. 떠들고 막 이러는데 좀 그거를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는 조금 템포를 좀 낮춰서 천천히 여러분들께 아주 나긋나긋하게 나긋나긋한 방송.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이렇게 템포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동의를 해서 네네. 오늘 이제 녹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해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모니터 분께서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제가 편집을 하면서 느꼈지만은 그렇죠. 말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맞아요. 씨가. 평소에도 좀 빨라요. 네네,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막 말이 빠른데 이제 막 어버버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뭉개지거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없거든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잘 들리긴 하는데 그냥 말이 정말 빠르다. 좋은 피드백입니다. 네, 그래서 랩을 해야 될까 봐요. 오케이. 딕션은 좋고 딕션은 좋고 말은 템포 있게 빠르게 내뱉을 수 있으면 랩을 좀 랩을 이제 리듬을 이제 좀 리듬을 약간 조금 살리면서 그렇죠.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음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래퍼로 전향하시는. 그리고 또 드려야 될 말이 네. 저희 모니터 요원께서 네네. 또 말씀해주신 게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나 해주셨어요. 네. 저번 방송 때 제가 저희 나라라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국인한테도 네, 저도 쓰는 표현이 아니래요? 잘 몰랐는데요. 네네. 저희 나라라는 표현보다 그냥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를 좀 낮추는 표현? 아 저희라는 네, 표현 그쵸, 자체가 그쵸. 약간 낮추는 표현. 그렇죠. 나라 자체를 좀 낮추는 표현이라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가지고 아주 앞으로는 잘 네. 그렇죠. 해야겠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라고. 네,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화이팅. 오케이. 무궁화 좋아요. 오케이, 평창. 네. 우리 너무 오랜만에 했다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잡소리 엄청 기네요. 네. 갑자기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네, 대망의 순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쵸. 굉장히 정말 사실 떨리는 순간이죠. 엄청 고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고무요? 고무. 댓글이 달렸어요. 예, 댓글. 2화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요 네네. 댓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좀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네. 댓글 얘기를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일단 아이디는 스탠딩 EGG입니다. 숫자 네. EGG인데 제가 봤을 때 스탠딩 에그를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센스 있게 이제 영어 E 대신에 알파벳 E 대신에 숫자 그쵸. 2를 넣는 그런 센스까지 가지고 계신 센스장이. 그런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이제 댓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진짜 꿀잼이에요. 두 분 케미가 아주 얼큰하시네요. 크크크크크. 사실 어렸을 때 본 거라 기억이 많이 나진 않지만 리액션만큼은 생각이 나요. 어떤 맛이길래 뭐가 저렇게 터지고 빛이 나는지 크크크크. 그 기억 때문인가? 좀 커서는 따따배나 미스터 초밥왕도 재밌게 읽었어요. 크크크. 따따배는 물론 초밥만 흐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면 생방송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밤새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크크크크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1화 비룡 풀 버전에 네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렇게 성실하게 진짜 이렇게 길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지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각자가 모르는 각자의 다른 지인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거 보고 울 뻔했어요. 네, 진짜 약간 정말 이렇게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이런 어떤 노가리에 그쵸. 노가리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우리가 호응을 원하는 해주시는. 그런 공감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방금 읽으실 때 네네. 왜 여자 톤으로 읽으셨죠? 남자분이시면 어떡하려고? 만약에 남자분이시라면 제가 깊이 사과드려야죠. 고개 사과드리고요. 사죄하세요. 만약에 이제 이 방송도 듣고 계시다면은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유도하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댓글들이 몇 개 더 달렸지만 그 중에서도 한 분이 또 남겨주신 게 네네 한번 이번 아이디 네. 샤이니님께서 네 크크크크크크크 6개죠. 딱 6개죠. 네. 이렇게 크 6개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 이 크의 따라서 크의 네. 개수에 따라서 네네. 의미들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크 한 개면은 뭐 그냥 별 공감 없는 크고 네네. 약간 뭐 비웃음 아닌가요? 그쵸. 키역 하나면. 크 두 개면 뭐 살짝 재밌고 뭐 이렇게 네. 덧붙이는 용도고 뭐 크가 되게 막 뭐 한 뭐 10개 이 정도 되면 진심 웃긴 거고. 네, 현우시죠, 현우. 네, 현우시죠. 그래서 6번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네. 뭔가 비웃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래도 네. 키역이 6개나 들어갔으면 그렇죠. 6번이라는 타이핑을 쳐야 돼요, 이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은 웃긴 부분이 있었다. 오케이. 우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샤이니님. 네, 샤이님이 이제 앞으로 키역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 창이 모자랄 정도로 크크 너무 웃겨 할 때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죠. 이제, 네, 네.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댓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뭐 어떤 느낌이셨나요? 좀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의 감상은요. 네. 네. 저도 거의 뭐 니켓이랑 비슷한데 정말 이제 약간 고무적인 그런. 네. 그렇죠. 네, 갑자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일단 예상은 그래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걸 보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더 재미난 컨텐츠들을 많이 한번 기획하고 만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이래서 유튜브 하나보다 그런 생각 좀 하고 앞으로 또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서 좀 보답하겠다
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그러한 네. 성원에 힘입어서 그쵸? 저희가 이번에 네, 새로운 컨텐츠를 또 기획해보았습니다. 네, 변명을 하자면 이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저희가 녹음이. 네, 저희가 좀 이거 준비하느라고 약간 늦어졌는데 이게 바로 네, 이름하여 지드리 재즈바입니다. 네, 잠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듣기 좋은 재즈 음악을 저와 그리고 니케 씨가 깨알 같은 지식과 연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정말 깨알 같아요. 진짜 네. 깨알. 말 그대로 정말 깨알입니다. 진짜 깨도 진짜 작은 깨. 아주 조그만한 네, 그쵸. 그런 지식과 그리고 아주 그냥 얕은 그런 연기를 통해서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저희의 어떤 의도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본 마음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본 것이고 사실 전반적인 기획은 이제 니케 씨가 하셨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아니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고 역시나 설명충답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설명충답게요. 네.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힐링을 좀 드리고자.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가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가 네.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였나요? 왜 나 몰랐지? 이렇게 회복 이제 전체적인 힐링과 네네. 회복의 메시지 이런 걸 좀 전달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좋은 음악 들으면은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냥 그렇죠. 좀 기획해 봤습니다. 뭐 사실 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인력도 2명이고 그렇죠. 시간도 하루는 24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그렇죠. 하니까 다 못해서 아쉬운데요. 앞으로 좀씩 네. 새로운 기획들 많이 해서 또 재밌는 것 좀 많이 만들어서 꾸려 나가죠. 그렇습니다. 꾸려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네.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저희가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네. 좀 길었는데 이쯤 하고 네. 본격적으로 추파남 3회 시작해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추파남이 팔아볼 애니메이션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팔아볼 추억도 2회 체리만큼 굉장히 스윗한 어떤 순정 만화입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체리보다는 조금 성숙한 주인공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금은 난해했던 바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상상도 못했어 네가 날 좋아할 줄 그날의 오, 이것은 주변이야 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성우분들 녹음 현장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사랑이 오, 좋았어, 가져왔구만. 오케이, take it, 스윗. 아, 좋아. 스윗하구만. 아, 스윗은 또 그러니까 매화 하나씩 이렇게 네. 뭔가 미는 유행어를 하나씩 가져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윗도 역시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쓰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노래 듣고 왔지만 노래 너무 좋지만 네. 이 노래 근데 엔딩 아닌가요? 역시. 추파남에서 네. 항상 그 오프닝 같은 거 틀어서 네네. 저희 이렇게 좀 사기를 돋구고 그렇죠. 소개를 하곤 했는데 네. 오늘은 혹시 엔딩을 트신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우리 홈모노입니다. 우린 홈모노예요. 네, 그쵸. 예리하십니다. 네, 일단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엔딩이 맞고요. 오프닝은 이제 천사의 약속으로 이제 1판 오프닝을 번안한 곡이 있었는데 그쵸. 이 노래도 상당히 좋아요. 네, 맞아요. 이 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노래는 아마도 이 투니버스판 2기 엔딩이 아닐까 싶어서 이 노래로 가져왔고요. 어떤 분들은 이 곡이 오프닝인 걸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오프닝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의 약속도 살짝 아쉽기 그쵸. 때문에 안 듣고 가기엔 좀 아쉬워요. 네, 안 듣고 가기엔 아쉽기 때문에 살짝 들어보죠. 맞아요. 저도 떠올려 보면 네, 이 노래보다도 네, 야야야가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렸을 네네. 때도 딱
그 남자 그 여자 떠올리면 이 야야야라는 곡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네네. 저도 사실 이거 다시 보기 전까지는 네. 요게 오프닝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엔딩이었다고 하니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네. 가장 놀라운 건 네. 이게 오리지널 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니버스에서 아예 따로 만든 곡이죠. 오프닝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이제 번안한 건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엔딩은 사실 만들었죠. 이렇게 아예 오리지널 곡을 만들어서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네. 그때가 아마 투니버스 황금기일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튼 결론을 내리자면 네. 띵곡입니다. 띵곡이요? 네, 띵곡? 그렇죠. 네, 명곡이죠. 네, 그렇죠. 굉장히 띵곡이죠. 명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노래가 이제 노래를 트는 게 그쵸.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추억을 이렇게 네. 멱살 잡고 끄집어 올리는 거죠. 네네, 그렇죠. 추억을 저희가 파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곡이 정말 띵곡인 거는 네, 정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스윗한 그런 네. 명곡이죠. 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이제 이창희 씨라고 오. 네, 그 남자 그 여자 외에도 많은 애니메이션 노래들을 작곡하신 유명한 작곡가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을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오프닝이었죠. 언제까지나 널 잊지 말아요. 이 시작하는 이제 그 이게 진짜 네네. 그거 많이 나왔잖아요. 투니 뮤직이었나? 네, 투니버스에서 맞아요. 원래 사실은 중간 광고 같은 때 네, 이제 막 지역 그렇게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뭐 이제 이전에 이제 막 그 투니버스 오프닝들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약간 네, 뮤직비디오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처럼 틀어줬어요. 그때 진짜 많이 나왔던 노래잖아요. 이게 나디아 노래가. 네, 맞아요. 진짜 그쵸. 명곡이긴 합니다. 요게. 이 노래 이제 이름이 푸른 꿈과 함께인데 이 음. 곡을 이제 처음 들으면서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전설은 아니고 거의 레전드급의 작곡가시더라고요. 네. 잠깐 이제 이분의 작곡하신 곡들을 언급해드리면은 환상 게임 오프닝. 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네, 주작송으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드래곤볼 Z 2기 오프닝인데 아, 이기. 네, 이 이기는 노래는 뭔가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폭풍처럼 거칠게 때로 화산처럼 뜨겁게 새로운 아, 이거- 계절을 만드는 거야. 아, 들으니까 알겠네요. 들으니까 알겠어. 네, 이 노래 아시죠? 네네네네. 이 노래 굉장히 신나는 노래였는데 네, 이 그쵸.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카우보이 카우보이 비밥 비밥. 아, 엔딩. 장난 아니죠. 그 박완규 씨죠? 네, 그쵸, 완규 형님. 완규 형님. 살짝 한번 불러주시죠. 영어잖아. 잠깐만. 나 이거 영어는 몰라. 영어는 오케이. 모르고, 그럼 영어는 넘어가는 모르고.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선계전 봉신년이 야, 봉신년 진짜 좋아요. 이 노래 막 너의 이름으로 꿈을 찾는 거야. 이 노래 좋죠. 아. 이 노래랑 그 다음에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 엔딩. 요 노래 진짜 좋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수분이 하신 건데 박혜경 씨가 부른 건데. 요건 그냥 진짜 가요 같아요. 그냥 네네. 딱 요거. 맞아. 파라다. 아유 높은데. 여자끼리 높은데. 높은데. 아무튼 이거 아실 건데. 진짜 웃겨. 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따맘마 오픈. 이거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 노래. 네. 이 노래는 이창희 씨가 직접 부르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달빛 천사 오프닝. 이것도 여자 노래잖아. 이 노래도 뭐 이제 아실 텐데 다. 달빛천사는 진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네. 진짜 이 달빛천사 엄청 좋아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거의 진짜 저도 약간 몰래 봤는데. 네, 여자 거의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거의 다 그쵸. 봤던. 이것도 언젠간 하긴 해야 되죠. 네, 그죠?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다음 배틀장 오프닝도 있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 많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것도 유튜브 같은데 네. 추억의 뭐 만화 그런 거 오프닝 네. 하면 꼭 들어있긴 하거든요. 제 생목에 꼭 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부른 가수분이 파란. 잊혀진 우리의 5인조 그룹이었는데. 그렇죠. 좀 파란 좋아했는데 나름. 파란이 배틀장. 옛날에 뭐 포털 사이트 이름도 파란이 있어요. 네, 맞아요. 한미르가 바뀌었던 건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미르가 파란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첫 이메일을 만든 게 한미르였거든요. 그래서 걔가 네. 이제 파란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배틀장 오프닝 이거 네, 그쵸. 약간 이 노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랩 같은 느낌도 좀 그렇죠. 있고 뭐 막
뭐 나나나나나나나 너무나 힘들어도 포기하려 하지 마. 예 이게 중요하다고. 이 예를 아셔야 됩니다. 네, 예, 그쵸. 예, 이 부분이 약간 좀 네, 어떤 그쵸. 힙합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곡이요. 가사도 굉장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진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굉장히 이거 이 노래 근데 진짜 네. 좋아요. 이 노래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좋아. 배틀장 그리고 이제 그 만화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신선하죠. 이게 원작이 우에키의 법칙이죠. 예, 아마. 그래서 그냥 뭐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 하면서 맞아요. 그런 거 하고 막. 이제 그런 건데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약간 가슈랑 좀 헷갈리는 느낌도 있어요. 아. 금색의 가슈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예, 좀 약간 뭔가 느낌이 비슷하네요. 느낌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아니 같은 그림- 작가분이신가? 그림체가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그림체가 약간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곡들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희 씨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 우리의 추억의 일부분을 아주 멋지게 장식해 주신 그렇죠. 그런 분이네요. 정말 멋지게 장식해 주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투니버스 리즈 시절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때 나왔던 애니메이션 OST들을 모아서 놓은 앨범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위라고 이거 갖고 싶다. 요게 이제 3집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곡들은 일단 다 투니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곡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거의 전속 작곡가 같은. 네네 거의 진짜 그 정도 급이에요. 그 정도 급으로 이창희 씨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분 작곡이시고 거의 뭐 이제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이창희 씨는 정말 얼큰하네. 얼큰하다고 할 수 있죠. 뭐 하나 했네. 억지로 살렸죠. 뭐 하나 했어요. 진짜. 억지로 갑자기 억지로 저를 살렸습니다.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지그시 쳐다보더니 얼큰하네. 얼큰하죠. 네, 그래서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서 들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네. 이거 뭐 일하거나 할 때 그 유튜브에 막 노동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좀 많이 하거든요. 일 같은 거 할 때. 네, 일하실 때 이걸 듣는다고요? 네, 일할 때 저는 애니메이션 이거 추억의 애니메이션 오프닝, 네네. 이거 엔딩 오프닝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자주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추파남의 네. 어떤 시작이었죠. 그죠. 모태가 되는 네, 그런 정말 영상들이 있죠. 어떤 위대한 그 시작의 첫 걸음에 바로 위대한 시작이라니. 이 유튜브 대생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같이 네.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저희 웬만한 노래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저희 홈모노입니다. 투니버스 이제 리즈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쵸. 얘기가 좀 또 흥분했어요. 저. 저희 왜 이렇게 흥분하죠? 산으로 좀 갔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남자 그 여자 잠깐 이 만화 어렸을 때 기억을 조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그 남자 그 여자였죠 저희. 그쵸? 그러네. 네, 우리 그쵸. 좀 까먹었어요. 네. 우리 너무 뭐 흥분했어. 이거 네. 오프닝 때문에 이게 문제야. 약간 이게 지금 메인이 됐던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네.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떠올려 보면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 많죠. 했기 때문에 네. 좀 그리고 보면서도 약간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만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였고 네. 이게 15세인가? 네. 그렇지 않아요? 15세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보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네. 그 다음에 연출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만화랑은 다르잖아요. 막 독백도 자주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연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의 니케는 잘 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틀어줬던 만화는 거의 기계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보긴 봤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봤고 그다음에 또한 학생끼리 막 저렇게 연애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어렸을 때니까 저래도 되나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뭐라 안돼. 아유 무슨 느낌인지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기억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니케 씨는 학생 때 연애하셨잖아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얌전한 고양이 보통하게 먼저 올라와서 본 인정.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 초등학생 때죠 참. 그렇죠. 농담이고요. 네네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학생끼리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뭐 요런 야바이 약간 요런 느낌보다는 야바이한 느낌보다는 그렇죠. 저는 당시에 보기 조금 민망했다. 약간 그런 민망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애정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좀 그랬던 게 네.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의식들이 강하잖아요. 남자는 뭐 남자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 뭐 여자애들은 소꿉놀이, 남자애들은 로봇 뭐 이렇게 갖고 놀아. 그렇게 그 성별 역할 구분이 좀 심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교육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요즘엔 안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순정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쵸. 떠올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진짜 순정 만화는 정말 안 보긴 안 봤죠. 네, 그렇죠. 그건 약간 뭐 만화 책방을 가도 순정 만화 코너는 그쵸, 거의 그쵸. 보지도 않았던 그런 그리고 느낌인데. 사실 지금도 네, 저는 소년 만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막 열정 막 이런 게 좋아하기 때문에 순정 만화는 저도 잘은 몰라요. 아, 그렇죠. 그런 편이에요. 저도 뭐 순정 만화 그렇게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네. 저는 이건 진짜 리얼 네. 순정 만화니까. 네, 그렇죠. 진짜. 저는 생각해보니까 약간 저는 이런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이런 좀, 부분이. 네, 약간 이런 뭐랄까 감각적이면서 섬세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애정이 네네. 좀 그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코드가 맞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주인공들이 되게 어른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어른이 맞았죠. 사실 그때 그때 당시 형 그분들. 누나들이죠.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저렇게 교복을 입고 또 저런 생활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좀 하면서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확실히 느낀 거지만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이 만화가. 그래서 당시 어린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렇죠. 저희랑 동년배시면은 아마 비슷한 이제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억의 애니메이션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체리 때 제가 미처 수행하지 못했던 이 설명충이라는 저희 중대한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오늘 만화 설명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서론이 역시나 장황하시군요. 네, 제가 좀 워낙 또 성격이 친절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각설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애니메이션 역시 만화가 원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제는 이제 일본 원제는 그와 그녀의 사정입니다. 네, 이제 이 사정할 때는 아시다시피 뭐 부장님 제가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막 이 할 때 그 사정 아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개인 사정할 때 그 사정. 일본 만화고요. 일본어로는 이제 카레시 카노조노 지조라고 부르기 때문에 줄여서 카레카노라고도 카레카노. 네 부릅니다. 작가는 이제 츠다 마사미라는 분인데 하쿠센샤의 라라라는 순정 만화 잡지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꽤 오래 연재를 했네요. 그니까요. 네, 연재가 됐고 총 21권으로 만화책은 완결이 됐어요. 그 만화책 볼륨이 좀 크네요. 생각보다 크죠. 사실 저는 만화책을 다 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학산문화사에서 정식 발매가 됐는데 2005년 10월에 이제 21권까지 전부 발매가 됐고요. 중간에 이제 11에서 12권 분량이 자사 잡지인 주티에서 연재된 적이 주티가 맞나 이게? ZUOOTY 뭐 맞겠죠? 네, 주티에서 연재된 적이 있지만 잡지가 없어지면서 그걸로 연재가 끝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하쿠센샤 문고판을 기반으로 해서 개정판을 10권까지 발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가이낙스하고 JC 스태프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가이낙스. 네, 가이낙스 유명하죠. 일본 기준으로 해서 19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 방영을 했고요. 총 26화 분량이고 감독은 이제 가이낙스를 들으신 분들은 이분이시겠군 했을 바로 그 이제 유명하신 안노 히데아키입니다. 네, 안노 히데아키 씨가 맡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역사를 쓰셨죠. 네, 정말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네. 그리고도 위험한 야바이 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네, 그 에반게리온의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안노 씨가 맡았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2000년에 투니버스를 통해서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기억하는 버전일 거예요. 네, 사실 이 버전으로 거의들 기억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이게 버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후에 2001년 5월 1일부터 이제 7월 18일까지 KBS에서 또 비밀일기라는 이름으로 재더빙해서 방영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좀 국내에서 그러니까요. 드물죠. 제목까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더빙도 아예 새롭게. 근데 다 신기한 게 진짜 네. 그 원작 제목에서 뭐 이렇게 좀씩 따온 것도 아니고 진짜 비밀 일기라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근데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 친구들 다이어리 같은 거. 네, 다이어리 같은 거. 그리고 막 이제 자물쇠 달려 있고. 그쵸. 네. 맞아요. 저는 또 누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걸 이제 몰래 봤죠. 그래서 저게 뭐하지죠? 저걸 왜 감죠? 왜 그래요? 왜.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진 그런 나쁜 어린아이였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밀일기라는 인기를 끌어보고자 약간 비밀일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그렇죠.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전략적인 예.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밀일기라는 이름으로 재더빙을 했었고 그다음 두 방송사에서 별도로 이렇게 더빙해서 방영해준 경우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KBS판 같은 경우는 공중파 방송사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이 좀 더 지금보다 심했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본다라는 그런 편견이 그렇죠. 굉장히 애니메이션은 어린애들 거라는 네. 인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지금보다도 컸기 때문에 만화 특성상 이제 주인공의 수위 높은 그런 애정 행위에 관한 건 삭제가 됐어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삭제된 건 삭제된 거지만 네, 들여올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게 투니버스 때 시청률이 높았나요? 이게? 높아서 뭔가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이게 사실 그런 애정 행위 말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내용 플롯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그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렇죠. 맞아요. 뭔가 짐작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많기 약간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거를 가져오려고 했었으면은 조금 무리수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아마 투니버스에서 좀 흥행을 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나 싶기도 게다가 하고. 딴 것도 아니고 KBS잖아요. 네. 국영방송.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다는 게 조금 특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일기 같은 경우는 다시 더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빙한 게 우리나라에 2개 있다는 거죠. 이제 투니버스의 그 남자 그 여자 거, 그다음에 KBS 거의 이제 비밀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성우가 이제 또 갈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투니판 같은 경우는 신동식 PD님이 맡으셨고 KBS 판은 이제 이재길 PD님이 맡으셨는데 성우들의 연기가 뭐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정말 사실 두 버전 다 뛰어나죠. 정말 그쵸. 뛰어난데 사실 성우진 분들이 굉장히 대단해서 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선호하는 파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니버스 판을 먼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투니버스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기도 하지만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투니버스 판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호불호가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는 투니버스 판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빙판 이제 투니버스 더빙판 캐릭터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방송국마다 이제 배역 비교를 좀 해보면은 네. 이제 주인공 최은서 역할에는 이제 이명선 성우님, 지금은 이제 이계윤이라고 이제 새로운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분이 투니버스죠. 네네, 이분이 계시고 이제 KBS 판은 최덕희 성우님이 맡으셨고,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인 지성준 역할은 이제 김승준 성우님이 투니버스 판, 그다음에 강수진 성우님이 이제 강수진 성우님. KBS 판 맡으셨죠. 그리고 이제 정우혁, 이제 그 느끼한 남자 하나 있는데, 그렇죠. 그 아이는 이제 최원영 성우님이 투니버스 판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김일 성우님이 KBS 판 성우십니다. 네. 일단은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쟁쟁한 정말 베테랑 그쵸. 성우님들이 맡으셨어요, 다. 근데 그때 당시 투니버스에 더빙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때는 신인이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이계윤 성우님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이제 투니버스 개국할 때 1기로 공채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00년 방영이니까 뭐 프리로 전향을 하신지 얼마 안 됐을 때쯤에 더빙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방송사에서 전속 성우하는 게 2년인가 기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 이후에는 이제 뭐 프리랜서로 전향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실 이때만 해도 이분은 그렇게 다른 성우분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커리어가 막 많은 그런 성우는 아니었죠. 네. 그 이제 최덕희 성우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다 그렇죠. 아시는 너무 분이죠. 유명하신 분.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KBS 판이 전체적으로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했네요. 그쵸. 뭐 사실 강수진 씨는 뭐 그렇죠. 만화 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거의 만화 이쪽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계에서는 거의 주인공 역할로 항상 맞아요. 남자 활약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 뭐 남도일, 그렇죠. 뭐 이누야샤, 그렇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진짜 강수진 성우님은 너무 루피. 그렇죠. 루피. 정말 이렇게 약간 인기 있는 만화들의 남자 주인공은 거의
강수진 성우님이 하셨다시피 할 정도로 진짜 그쵸.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김승준 성우님도 사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좀 베테랑이신데 이제 뭐 이누야샤의 세쇼마루. 아 그러니까 둘이 인연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김승준 성우님이나 강수진 성우님이. 네, 그렇죠. 두 분이 같이 들어간 작품들이 좀 있죠. 뭐. 아니 워낙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그 성우진 분들이 사실 규모가 일본만큼 이렇게 크거나 그쵸.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많이 같이 네. 이렇게 뭐 만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승준 성우님이 세쇼마루라고 했을 때 떠오른 게 이제 강수진 성우님이 이때는 이누야샤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만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성준을 같이 연기도 했고 네, 그쵸. 그다음에 원피스에서는 이분이 루피가 아니라 조로시잖아요. 네, 조로죠. 김승준 성우님이 그렇죠. 조로를 맡으셨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또 이제 게임인데 게임 창세기 전 3 파트 2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두 분이 김승준 성우님이 뭐 주인공 살라딘 그리고 이제 강수진 성우님이 크리스티앙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해가지고 둘 다 약간 주연급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캐릭터 또 연기를 하셨고 주인공에 적합한 두 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이 두 분은. 그리고 이제 뭐 김일 성우님은 이제 그 상디 KBS판 이제 원피스 이렇게 상디. 또 묶이는군요. 네네. 그 또 상디를 연기를 하셨고 뭐 중간에 이제 상디는 성우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굉장히 좀 유명한 목소리죠. 이 김일 성우님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윤나림이란 캐릭터에는 이제 투니버스판은 양정화 성우님을 쓰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스윗한 캐스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나림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그 정말 성격을 정말 잘 살리는 목소리를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진짜. 어떤 외모적으로 이제 굉장히 귀염귀염한 캐릭터인데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성격은 뭔가 삐뚤어져 있는 맞아요. 진짜 잘 그런 부분이 어울려.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살렸다. 맞아. 이제 일본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KBS판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이 좀 불량스러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어딘가 이제 삐뚤어진 듯한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목소리는 잘 드러났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 귀여워 보이는 외모와는 조금 다른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목소리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뭐 다른 성우도 말씀을 드리면 고정모 역에는 이제 투니버스판은 김장 성우님, 뭐 KBS판은 유동균 성우님, 그 다음에 남가영에는 이제 투니버스판은 이현진 성우님. 이분도 좀 되게 많이 활동하시죠. 그렇죠. 이분도 많이 들어봤죠. 예, 코난에서 이제 미라니 목소리. 그렇죠. 진짜 유명한. 네, 그 미라니 목소리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KBS판은 김희선 성우님이 맡으셨고, 그 다음에 차세호라는 캐릭터에는 이제 방성준 성우님, 구자영 성우님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는데, 구자영 성우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진짜 유명하시죠. 뭐 바람의 검심의 그 켄신도 있고, 뭐 이제 카우보이 비밥의 그 스파이크. 그 스파이크 연기는 정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정말 대배우가 아닌 대성우죠. 네. 네. 대성우분을 네. 또 이제 캐스팅을 했었고 KBS판은. 근데 이제 좀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주인공 이제 여자 주인공인 은서의 아버지 이제 그 투니버스판 캐릭터 이름은 최고철 씨의 이제 배역은 이제 김환진 성우님이 김환진 성우님. 네, 투니버스판도 그렇고 KBS판도 그렇고 둘 다 같은 더블 캐스팅이에요. 오. 네, 그래서 김한진 성우님 그러면 다시 더빙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다시 더빙하지 않았을까요? 저 연기 호흡에 맞게 다시 이제 연기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같이 그쵸.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아마 다시 하셨을 것 같은데 김한진 성우님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익숙한 게 드래곤볼 Z 이제 이거는 비디오판. 모든 남성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분 진짜 목소리. 맞아요. 그래서 손오공 목소리를 맡았기 때문에 전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뭐 심지어 저희 친아빠 목소리보다도 익숙하다 할 정도로. 네.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 얘기를 꼭 한 번씩은 하시는군요. 아니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정도로 익숙하다. 네. 그 정도로 익숙하다. 이런 그렇죠.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이외에도 이제 은서의 두 동생인 은비와 은별 역을 맡은 류점희, 윤여진 성우님의 어떤 연기. 이 연기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막 막 지금까지 줄거리 막 맞아요. 하면서.
그 전 시간 요약해 주는 거, 그다음에 다음 이제 회 예고해 주는 맞아요. 거. 그 연기가 굉장히 이 뭔가 부분 빠지면 진짜 섭섭해요. 네, 이 부분이 진짜 발랄하게 막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네네. 막 신기하게 노래도 좋게 나오고 막 그래서 음. 항상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네. 예고를 하거나 지금까지 줄거리를 얘기해주는 만화가 딱히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었나요? 이때 당시?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네. 연출해가지고. 아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면서 막 예고편을 만들고 이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예 그 원판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연출을 아예 막 지난 회차 뭐 요약해주고 맞아요. 뭐 끝날 때쯤에 다음 회 예고해주고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고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둘이 막 치고받으면서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서 되게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어떤 여중생의 쾌활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굉장히 잘 기억에 남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니버스판 같은 경우는 지성준 역할에 이제 김승준 성우님이 맡으셨는데 이 지성준이라는 캐릭터가 막 뭔가 뭐 성격은 굉장히 어른스럽지만 이 외모는 굉장히 앳되단 말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톤만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어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연기를 하는 성우님을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주제 넘은 굉장히 주제 넘었어요. 거의 뛰어넘었어요, 무슨. 거의 뭐 디렉터입니다. 나중에 만나뵙게 되면 어떡하려고. 아이 그때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제가 꼭 언급해서.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원대한 꿈 중에 하나가 네. 성우님들을 한번 그렇죠. 저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모셔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진짜로. 네, 맞아. 이건 저도 진짜 그죠. 네, 기획해보고 싶은데 네, 진짜로 진짜 정말 만나뵙고 한번- 싶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네, 만나 뵙고 싶고 맞아요. 진짜 저희가 짤막하게 막 인터뷰라도 따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하면 짤막하게 연기하시는 거 정말 앞에서 보고 진짜 싶어요. 좋겠다. 네. 소름 돋겠다. 네,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니케 씨는 또 어떠신가요? 저는 저는 뭐 저는 성우님들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네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니버스판이 좀 익숙해서 그런지 네. 투니버스판이 저는 좀 더 네.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투니버스판 윈. 가장 네.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은서 성우님이 은서가 네.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그 그 은서가 이렇게 네.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하다가도 막 이렇게 되게 장난스럽게도 변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 막 내면 연기할 막 그 원래 모습 연기할 때 막 말투나 이런 게 너무 막 착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 뭔가 이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런 그쵸. 캐릭터의 그 성격을 잘 정말 살려주신 네, 맞아요. 그런 연기였어요. 네, 그래서 성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그쵸. 짤막하게. 네, 이번에도 이제 투니버스 더빙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제 캐릭터 이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쵸. 네, 저희는 이제- 은서랑 성준이로. 네네. 그래서 최은서하고 지성준이라고 하는 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본격 학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만화는. 본격적이죠. 네네. 이제 공부, 뭐 운동, 성격, 뭐 외모 등등 거의 그야말로 만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두 인물이 같은 학교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핵심 줄거리예요. 물론 이제 이 두 명의 주인공 이외에도 다양한 조연들이 또 등장을 해서 그쵸. 이제 또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그쵸. 조연들이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만화 또 이제 원작을 니케 씨가 읽으셨잖아요. 그쵸. 만화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원작까지 다 읽었는데요. 네네. 짤막하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권으로 완결이 된 거는 맞고 네네. 보통 9권이 아니라 9권까지가 네네. 이제 그녀편 네. 해가지고 그 유키노죠. 일본판에서 유키노 편인 거고 그 이후 21권까지를 네. 이제 그 남자 편 소이치로 네. 성준이 편이라고 네네.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편으로 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되고 다만 이제 10권에서 12권까지는 좀 조연들의 얘기가 주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네. 남자 편은 13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오리지널 스토리가 네. 있는 애니메이션도 꽤 많잖아요. 그런 그쵸, 거 그쵸. 없이 네. 그냥
아예 그 거대한 그 이야기 줄거리는 네. 똑같이 가고요. 에피소드도 똑같이 가고 네네.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엔딩 차이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녀편이 최마무리 되기도 전에 끝나버려요. 사실은. 하긴 네 26화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끝나버려요. 사실 애니메이션 요 엔딩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제대로 보신 분들은 제대로 그쵸. 끝맺음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애니메이션 끝에 이게 그 마지막 화에도 네. 뭐 컨티뉴라고 써 있었나? 뭐 계속됩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 엔딩이 끝났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팬들이 되게 말이 많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그 여자 편 네네. 마지막도 책 끝나기 전에 끝나버렸지만 네.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편까지 해서 쭉 전체적으로 어쨌든 끝맺으면 잘 끝을 맺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의 얘기를 애니메이션만 보신 분들 중에 그 이후의 얘기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화책을 보시면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주인공들의 네, 어떻게 됐는지 형준이랑 은서는 결국에 뭐 결혼을 한 건지 뭔지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 네네. 이제 만화책을 보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또 소소한 차이로는 만화책이 좀 더 애정씬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는 아무래도 연출 같은 느낌들이 네. 이제 되게 이렇게 발랄하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책이 조금 더 진지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이제 안노 히데아키 씨께서 네네. 새로운 연출들을 이렇게 시도하셨기 때문에 만화책과는 또 다른 그런 재미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연출에 관해서 조금 그렇죠. 사실 이 만화는 네. 그런 연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만화와는 다른 원작과는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연출에 있어서 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주인공들의 심리에 대해서 네네. 그런 묘사를 할 때 네. 그 만화책은 아마 이렇게 약간 독백 같은 화면으로 캐릭터를 띄워두고 네. 약간 이렇게 빛나는 말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다 이제 이렇게 쭉 글을 적어서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곤 하는데 네. 뭐 여기서는 뭐 장치들이 뭐 예를 들어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의 그런 네. 전매 특허죠. 약간 그런 사물들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인물 관계에 대한 걸 좀 보여준다 할지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 거 연출을 통해서 그쵸, 뭐 그쵸. 인물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뭐 파란불이었다가 인물 간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뭐 그럴 때는 좀 빨간불로 표시하기도 하고 뭐 요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실제 풍경 사진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실사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네, 뭐 철길 같은 거, 뭐 도로, 뭐 건물, 뭐 거리, 막 이런 거 다 실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깔면서 거기다 이제 나레이션들이 더해지면서 네네. 뭔가 약간 그런 풍경들을 묘사할 때 쓸쓸함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독백을 넣으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럽니다. 또 네. 이제 그런 실사 중에 또 하나겠지만은 이제 만화책에 있는 그러니까 원작에 있는 그 컷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실험적이고 엄청났죠. 네, 막 채색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또 애니메이션에 연출을 했던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은 네, 그렇죠. 컷을 더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정지된 화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레이션이 깔리는 식으로 연출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뭐 날로 먹었다 뭐 이런 느낌이 저 드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되게 맞아요. 신선하고 우와 뭐 네. 이런 식으로도 연출을 하네라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신선함뿐만 아니라 제작비 절감까지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에반게리온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부분인데 안노 감독의 연출 기법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문자 텍스트를 굉장히 화면에 이렇게 쭉 띄워놓는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전매 특허죠 또. 네네 그런 활용이 굉장히 또 돋보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역동적인 장면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 묘사가 많은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특히나 좀 네네.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그런 연출이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도. 예.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좀 너무 이제 문자 텍스트가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호불호가 은근히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연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뭔가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지만 네네네. 생각하긴 했지만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냥 화면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들의 막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랄지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네.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막 띄워져 있다 할지 막 이런 게 네. 오히려 저게 뭐야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을 분들이 또 계세요. 이거는 분명히 팩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국내 편집자분들. 아, 그렇죠. 이게 엄청 싫어하셨을걸요? 네, 이제 국내 편집자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 투니버스판 같은 경우는 아예 블러 처리를 하고 이제 다시 타이핑을 하시고, KBS판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이제 문자나 이런 텍스트들이 삭제된 상태로 들여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고생하셨을 것 깔끔하게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타이핑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인데, 아, 진짜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진짜. 네, 정말 이 편집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이 만화를 되게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네, 이런 부분을 싫어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덜 발전했고 덜 네. 도입됐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거의 수작업으로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 진짜. 근데도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본 거는 네. 일본판 원작을 본 게 아니라 저희가 다시 봤을 때는 한국판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네네, 정말 생각을 합니다. 잘 정말 편집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만약에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지금 봐도 네,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안노 감독의 연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BGM들. 네, 그렇죠. 브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아요. 네. 그 사실 이 BGM들이 아마 네, 이 만화를 안 보셨어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만한 게 방송 같은 데나 이런 데 아, 너무 그쵸. 많이 차용돼서 쓰기 때문에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봤는데 라는 반응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뭐 공중파 예능이나 뭐 그런 보면은 이거 하는 그런 노래들이 진짜 이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왜 나와? 형이 여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네. 이 부금이 여기서 왜 나와? 약간 진짜 그런 브금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만화의 브금은 네네네. 네,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네, 우수한 그런 브금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브금들을 만드신 분은 이제 사기스 시로라고 하는 작곡가님이세요. 오, 사기적이네요. 뭐죠? 아, 그러니까 대단하시다고. 진짜 사기적으로, 그죠, 그거죠. 스고이 하신데 그런 작곡가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안노 감독의 작품 전반의 음악을 맡았다고 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그리고 뭐 이제 에반게리온, 이거는 신극장판도 다 포함해서 이분이 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그 여자, 이제 오늘 하는 그 남자 그 여자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치의 배경음악도 굉장히 좀 블리츠도 좋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이것도 이제 이 분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안노 감독이 하진 않았지만, 네네, 뭐 블리치 음악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브금도 이제 사실 그 남자 그 여자의 브금 중에 하나. 진짜 공교롭게도 네네. 진짜 저희 그 오프닝이랑 네. 엔딩에 사용하는 곡들이 네. 다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들 작품에서 나왔던 그런 곡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쵸? 네. 오프닝에선 또 이제 에반게리온 걸 쓰니까. 저희가 이 코드가 딱 맞나 봐요, 뭔가. 그러니까요. 뭔가 저희가 좋아하는. 근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쵸. 분들이. 네. 들으면은 보통 이 노래가 싫다,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네. 곡들이라 가지고. 맞아요. 진짜 되게 다 뛰어난 그리고 익숙한 그러니까요. 그런. 저희가 언젠가는 요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에반게리온 같은 것도 좀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그쵸. 에반게리온. 저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데. 네, 에반게리온. 건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네, 어떤 뭐랄까요, 그 애니메이션계의 어떤 금서.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애니메이션을 몇 가지 이렇게 뽑으면 네, 탑5 안에 듭니다. 그렇죠.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로 약간 좀 너무. 이건 공부하고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그 박사님이
에반게리온 관한 글을 또 쓰신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분도 에반게리온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종교학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또 있는데 그런 책이 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니악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좀 방대한 그렇죠.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저희도 도전은 해봐야죠. 그렇죠.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아,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무서워. 아유 기대는 안 돼. 기대는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대는 안 돼. 아유, 그냥 나중에 해볼게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저희는 혼모노라고 자칭하긴 합니다만. 네,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그 정도 급은 진짜 매니아 분들만큼의 전문 지식과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지식 선에서 그냥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봤는지 뭐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꼭 해야 되는 만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저희 추파남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넘어가 보죠. 네, 도전. 그리고 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좋은 애니메이션들에는 음악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음악이란 게 사람 기억 속에 되게 오래 남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내용은 안 떠오르고 뭐 그래도 막 음악이 떠오른달지 아니면 어렸을 때 배웠던 음악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그대로 따라 부를 수 있거나 음만 들어도 갑자기 모든 것들이 막 생각날달지 되게 강력한 요소잖아요. 맞아.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막 천안 삼거리 막 이런 거. 그렇죠. 천안 삼거리 이 흥이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도라지 타령 같은 거. 그만해요. 아이 뭐 언제까지 노래를 시키려고 이거. 아무튼 하여튼 뭐 그래서 어쨌든 음악이 좋으니까 애니메이션이 좋은 건지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음악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기억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남자 그 여자는 내용보다도 저는 어렸을 때 추억에는 그런 부금이나 그런 엔딩이랑 오프닝에 대한 노래 기억이 더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뭐 떠올려 봤을 때 그런 노래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음악이라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진짜 약간 이제 니케 씨가 예리한 정말 지적을 해주셨는데 날카롭죠. 네, 정말 굉장히 예리합니다. 배워버렸어요. 배워버렸어요. 이게 뭐지? 약간 정말 이런 느낌인데 이제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추억의 애니메이션의 조건으로서 정말 고퀄의 어떤 부금들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확실히 이 만화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들, 뭐 추억의 만화들을 생각해 보면 노래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억이 나요. 그렇죠. 굉장히 다시 보고 싶다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다 노래들이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오프닝 같은 때 음악을 틀어드리는 이유가 이런 요소 있지 않을까. 같이 이제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시면서 이제 저희 얘기를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추억이 이제 싶어요. 다시 그렇죠. 보여지는 추억으로 이렇게 떠밀어 버리는 거네. 추억 속으로 고고. 이거 언제적 연출이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 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 근데 1부? 1부는 뭐죠? 그게 저희 이제 채널 들어오셔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풀 버전을 올려놓긴 하는데 이게 풀 버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혹시나 나눠서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항상 1부, 2부, 풀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가요. 근데 저희가 1, 2화 때는 멍청하게도 1부, 2부 이런 거를 나눠서 멘트를 따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중간에 끊기고 중간에 막 이어붙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3화 때는 꼭 우리가 멘트를 따놓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1부 끝이라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확실히 1부, 2부를 나눠서 올리는데 이게 따로 어떤 언급이 없다 보니까 너무 뚝 끊기는 느낌이 좀 어차피 자동 재생이 돼서 뭐 다음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게 혼란을 좀 막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1부, 2부 안 나눠도 상관없다, 풀 버전만 올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얘기를 해주시거나 혹은 1부, 2부를 나눴으면 좋겠다. 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자잘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댓글을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용 설명이랑 네. 그 댓글에다가 저희가 그 분당 뭐가 나오는지도 다 달아놨거든요, 링크를. 아, 그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네. 이제 뭐 요 부분 별로 듣기 싫어. 아이씨, 니네들 하는 얘기 듣기 싫어. 듣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이씨, 나 이거 들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네. 있으시면 네네. 그 분당 코너별로 이렇게 저희가 네, 나눠놨기 목차가 때문에 딱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거 누르셔서 네. 듣기 싫으신 부분 빼고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네, 필요한 좋습니다. 부분, 듣고 네. 싶은 부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네.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청취자분들의 네.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면 네. 가감 없이 욕을 써주시면 좀 상처는 받겠지만 어쨌든 욕은 예. 네 어쨌든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부로 넘어갑시다. 네. 네, 그러면 주파남 2부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2부는 저희들의 또 메인 간판 코너죠. 그렇죠. 저희들의 시그니처입니다. 네. 지난날의 추억을 어른의 시선으로 되짚어보는 시간, 어른의 시선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우후. 사실 네, 조금 오랜만에 네, 자랑을 해보면 오랜만에 자랑해요. 어른이의 시선은 네네. 솔직히 저희만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전매 특허 같은 그런 네네. 코너죠. 그래가지고 주파남의 대표 코너고 네. 좀 요거는 아이디어 좀 잘 낸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어찌됐든 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저희만의 코너니까 그렇죠. 좀 자랑스러워요, 사실 이 코너. 사실 이제 이런 이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뭐 방송을 만드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좀 계시지만, 많이 계시죠. 네, 이제 그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조금 하시죠. 네, 하시긴 하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코너로 네, 나눠서 저희처럼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혹시 몰라요, 누군가 하고 계실지는.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네. 아니 너무 진정성이 없었어. 말에 너무 진정성이 없어. 좀 약간, 네. 없다면 네네. 저작권 등록합시다. 네. 하여튼 네. 뭐 갑자기 왜 우리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일단 어쨌든 뭐 웃자고 한 얘기죠. 웃자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우리 사이가 정말 퍽퍽합니다. 네, 팍팍하죠 거의 네. 마치 닭가슴살. 나 그렇게 내가 닭가슴살 드립치려고 했는데 역시 영혼의 스틸. 네. 오케이. 역시 영혼이 이어져 있어요. 네. 영혼 듀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어른이의 시선 코너에서 이번에 다뤄볼 거는 좀 네. 다시 보면서 이해가 되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 만화가 이제 그쵸. 확실히 좀 저희가 네. 계속 언급했던 게 어렸을 땐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맞아요. 어른이 돼서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됐던 장면들이나 이해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네, 해보면 니키 씨가 먼저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저는 가장 이해가 됐던 에피소드가 나리미 에피소드가 가장 좀 다시 봤더니 네. 좀 더 각 캐릭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황들이나 네네. 그런 게. 그래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나리미 에피소드인데 뭐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네. 그 아빠나 새엄마 그리고 나리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다시 보니 좀 더 수긍이 가는데 네. 일단 나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커서 봤더니 네. 느끼는 게 어떤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네. 굉장히 자기가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항상 마음속 한켠에는 외로움이나 이런 약간 우울한 그런 그쵸. 마음들이 가장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항상 애정을 갈구하는 듯한 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집착으로 이제 아빠한테 집착한달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나리미가 네. 이제 성준이를 좋아하는 것도 네. 이제 성준이한테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그런 우울함들이 보여서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어느 정도 들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준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그 내면의 어두움이 깊은, 상당히 깊은 친구니까. 캐릭터죠. 그래서 공감이 가서 이제 성준이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을 하고요. 네.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는 이제 네. 나리미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네네.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그쵸. 입원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나리미가 입원했을 당시 네. 돌봐주시던 그 간호사 선생님이 네. 랑 재혼을 하고 싶다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 재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나림이에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런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쵸. 이런 의도가 담겨서 이제 뭐 네. 물론 그 간호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네. 있었겠지만 뭔가 그런 상냥한 모습에 또 이제 그쵸, 매력을 그쵸. 느끼셨겠지만 이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에 이렇게 네.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네네. 이제 재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런 의도도 사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아버지 혼자서 키울 때 이제 나림이에게 이제 모든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시기가 좀 이렇게 버거우니까 그리고 혹시나 나림이가 좀 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인데 다 못 줄까봐 그러니까 좋은 엄마를 만들어줘서 좀 더 나림이를 잘 케어해주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이런 의도가 좀 네.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의 마음이 아직 부모님은 안 돼봤지만 그쵸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나림이는 딱 전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싫다라고 네. 하면서 가출을 해버리는데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로서는 부족한가 아빠가 느끼는 게 이제 외로움이나 이런 게 그래서 재혼을 하는 건가 싶은 그런 네, 의도로 나름이 그렇게 약간 받아들이면서 네.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 이제 새엄마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러는 전형적인 이제 왜 재혼하는 그런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런 네네. 소녀의 느낌으로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정확 이해가 가죠. 사실은 그쵸? 충분히. 네. 왜냐면 지금 형태로도 나는 네. 너무 좋고 네. 아빠가 주는 그런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고 내가 아빠한테 주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둘의 관계가 안 깨지고 네. 이런 울타리가 네네.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누군가 침입하는 그런 네, 뭔가 느낌을 끼어드는 받으면서 느낌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네. 뭐 이런 두 사람의 네네.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나림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더 느껴졌고 맞아요. 이러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된 이유가 갈등 상황이 네. 해결되게 된 이유가 바로 새엄마와 네. 그다음에 새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 형제가 그렇죠. 될 이제 그 정모 그렇죠. 고정모. 정모 동갑이죠. 네네.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데 네네. 특히나 정모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정모의 역할이 크죠. 그렇죠. 그때 대처하는 엄마의 역할도 컸지만 네. 이제 정모의 역할이 엄청 컸죠. 네. 이제 나림이가 정모를 보게 되고 이제 정모에게서 이제 성별이 반대지만 어쨌든 같은 가족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나림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있고 딸이고 네. 그다음에 정모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있고 자기는 아들이고 네. 성별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그런 가정 환경에서 같이 자라왔는데 네. 그 정모에게서도 자기랑 비슷한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정모가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그쵸. 나림이의 마음을 열 수 있게 어떻게 콕콕 두들겨서 잘 열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림이도 마음을 열게 되면서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새엄마가 취하는 그런 액션들까지 해서 새엄마한테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정문의 집에서 이제 나림이 머리를 묶어주는 장면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새엄마가 네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죠? 네네. 뭐 굉장히 그 정모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림한테 접근해서 그렇죠. 맞아요.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그렇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또 나림이 자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고 네. 또 기특하다라는 느낌도 좀 어느 정도 받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쟤네들이 누나고 형이기 때문에 그쵸. 기특하다는 마음을 못 먹었는데 네. 이제 보니까 뭐 기특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식들 약간 그렇죠. 어른이구만. 그렇죠. 컸구만. 네. 그러면서 볼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정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재혼한다고 해서 막 트러블도 없고 엄마를 잘 이해해주고 되게 어른스럽게 네. 나와가지고 그쵸. 저 녀석 어른스러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되게 첫 만남에서도 이제 그 정모가 얘기하는 게 난 엄마가 좋으면 상관없다. 괜찮다.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철든. 이렇게 귀여운 동생이 생겼다니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네. 저 녀석 뭐 대단해 철들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되게 어른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 하나 붙이면 네네.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오는데 네. 애니메이션도 살짝 장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 제외하고도 네네. 사실 나림이랑 정모랑 이어져요. 이 스포긴 원작에서. 한데, 네, 그렇죠. 스포긴 한데 네네. 정모가 이어져서 이 러브라인도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아.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왔지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의붓 형제가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한국에서 안 되지 않나요? 일본에서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이 뭐 사촌간도 결혼이 가능하니까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지 않나요? 사촌도? 우리나라는 안 돼요. 아 맞아요. 근데 네, 그러네. 일본도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콩가루네요. 저 인절미 냄새가 나죠. 인절미 냄새가 나고. 오케이 그러면은 또 뭐 다음 걸로 이제 에바꽁치 씨가 또 네. 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확실히 이제 어른이 이제 저희는 뭐 어른입니까? 네. 네, 어른 사회적으로 어른의 나이에 속하긴 하는데 법적으로도 뭐 성인이니까요. 네. 근데 마음은 아직 네, 마음은 아직 이렇게 순수한 어떤 소년의 마음 네, 저희들이지만 네. 네,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 약간 그쵸. 표면적인 그냥 이 모습들만 봤다면 지금 좀 더 그 안에 있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관찰들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은서의 아버지가 최고철 씨죠. 네, 최고철 씨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 중간에 그러니까 좀 후반부에서 이제 은서 아버지의 유년 시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이제 고철 씨죠. 고철 씨는 이제 부모를 일찍 여인 탓에 이제 할아버지 손에 키워진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애니에서 연출된 장면으로 기억이 남는 게 할아버지가 이제 어린 고철 씨를 품에 이제 안는 모습, 그러니까 두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철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 이제 등교 때마다 배웅을 해주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서 인상 깊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부모님의 모습을 매일 보긴 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뭔가 부모님이 좀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구나. 맞아요. 요즘 들어 좀 특히나 네.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래도 그냥 오래는 못 봐도 이제 시간이 각자 안 맞고 하다 보면 이제 오래는 못 봐도 그래도 매일 보긴 하잖아요 얼굴을. 그렇죠. 마주치긴 하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 얼굴을 언뜻 어느 날 딱 봤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좀 노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폄하의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좀 드셨구나. 네, 나이가 드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냥 그냥 사실은 네, 뭔가 이렇게 막 거대하고 네. 막 이렇게 듬직한. 네, 맞아. 듬직한 그쵸? 느낌 항상 막 있었는데. 기둥 같은 느낌이죠. 네. 사실 그런데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뭔가 이제 우울하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을 케어해드리고 네, 좀 이렇게 잘 보살핀다는 게 약간 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네. 그런 게 이제 뿌덕뿌덕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네.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하고 언젠가는 또 그런 날들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예상이 되는 시기인 것 그쵸.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좀만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네. 이제 마냥 이제 맞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앞으로 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역할을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어요. 이 고철 씨 에피소드에.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나이 들어감, 이제 시간이 굉장히 흘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보여주는데 부분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할아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어떤 그런 내리사랑에 대해서 느꼈던 따뜻함이나 어떤 감사의 마음 그리고 좀 어느덧 이제 우리 부모님이 늙어버렸다 뭐 이런 모습에 대한 씁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는 어른이 돼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적절한 걸 딱 잘 들어주셨네요. 진짜. 네. 뭔가 그때 당시엔 이렇게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못 와닿죠. 네, 이건 모르죠. 어린애가 와닿으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실히 와닿았고 또 이 에피소드에서 거의 좀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나이가 그렇죠, 연세가 이제 많이 많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고철이가 그 자기 문 앞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아내가 된 그 이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열을 하는 연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진짜 같이 정말 눈물이 조금 나올 정도로
뭔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막 왜 맞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아 이렇게 맞아. 뭐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진짜로 네. 진짜 매 순간 잘해드려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뭐 매번 이렇게 항상 부모님을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긴 하지만 네 부모님 정말 그렇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유튜브로 일어납시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와닿았었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만화에서 좀 더 어른이 돼서 느껴졌던 게 왕따 문제. 아 은서가 왕따 당했던 그거. 네, 그렇죠. 초반에 이제 은서가 성준이랑 사귀게 되면서 이제 그 반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너무 잘 나가도 왕따를 당해요. 네,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좀 은서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던 그 승미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쵸. 눈물점이 사실 있는. 이 친구도 굉장히 외모도 뛰어나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맞아요. 친구인데 사실 부족할 거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원래 또 가진 놈들이 더 한다고. 아, 우리 왜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하여튼 어쨌든 네, 그래서 승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막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이제 그런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약간 남들에게 콩라인 같은 느낌이어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아 콩라인 아 그렇죠. 아 콩라인 왜 이렇게 두 번 말하게 되죠? 안돼. 안돼 그 이상 안돼. 아예 그래서 이제 이 승미라는 캐릭터도 열심히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매사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보기에 이제 은서가 약간 좀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안이 꼽게 보인 거죠. 네, 눈에 가시로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승미가 주도를 해서 반 아이들한테 이제 은서를 왕따시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느꼈던 거는 좀 집단으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비합리적인 주관과 어떤 간사함. 아 그러니까 사실 왕따 문제는 어렸을 때 봐도 와 저거 문제야 잘못됐어라는 네. 걸 알지만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쟤네들 왜 저러지 뭔가 이런 뭐 저러면 그쵸. 안 되는데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그쵸. 있어도 뭔가 이런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가 없죠. 네, 뭔가 이 아이들의 태도가 약간 자기기만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승미가 뭐 이 은서에 대한 안 좋은 어떤 험담을 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은서에게 그런 안 좋은 그쵸. 뭔가 뒤에 구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 사이에서 좀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미 그런 네. 마음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대사로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뭐 은서가 이제 성준이랑 그다음에 그 우혁이도 잘생겼기 때문에 그쵸. 이제 여자애들이랑 어울리고 노니까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그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그냥 봐요, 그냥 지그시. 근데 그 보는 느낌이 약간 뭔가 조금 질투심, 시기,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뭔가 그쵸, 부럽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걸 약간 뛰어넘으면 좀 더 그 아이가 너가 좀 망했으면 좋겠어. 뭐 야. 인간이라면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만약에 그쵸. 정말 뭐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실 뭐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좀 칭찬하면서도 맞아. 뭔가 한쪽으로는 에이 막 네, 뭔가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맞아. 그거 부러움을 뭔가 넘어서 약간 망해라. 약간 그런 마음이 사람이라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쵸. 옳은 방향이냐 아니면 네. 좀 삐뚤어진 방향이냐 뭐 이게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승미가 뭐 이제 뭐 제 사실은 여우다. 예, 뭐 둘이랑 친해지고부터, 그러니까 성준이랑 우혁이랑 친해지고부터 그러니까 씨앗에다 물을 준 거죠. 네. 아이들의 씨앗에다. 뭐 본색을 드러낸 거다. 막 이렇게 떡밥을 딱 던지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때부터 수근수근 거리시거든요. 그쵸. 오 진짜 뭐 수근수근 하면서 역시 전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주더라고. 근데 약간 진짜 그게 이미 사실 터질 준비는 완료가 돼 있었어요. 그냥 도화선에 불을 붙여준 거죠. 승미는. 그러니까 이제 꼴 좋다 하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 그 확실히 사람이 자기가 진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좀 편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게 사실 보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긴 한데 또 네. 사람이란 게 워낙 자기중심적인 네. 동물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막 더 이렇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그걸 지양해야 되고 약간 내가 혹시 너무 내 주관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고 느껴졌었고 뭐 이제 좀 더 이제 아는 척을 좀 유식한 척을 해보자면은 네, 과거의 어떤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죠.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이거죠. 모든 그쵸. 것에.
모든 것의 기준은 나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어떤 소리죠? 그러니까 그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동설이 그쵸. 처음에는 천동설, 지동설 그거 할 때. 네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네. 생각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천동설이 그거죠. 하늘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동설은 이제 지구가 돌고 네네네. 있다. 처음에 천동설을 이제 주장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 자기가 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네. 요 이야기가 네. 사실은 뭐 조금 뭐 저도 어디선가 들은 건데 네. 사실은 사람들도 다 지구가 도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이전부터 네네네. 또. 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러죠, 저희? 갑자기 교양 방송이 됐는데.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만해요. 뭐야, 네가 말했지. 네가 너 말했잖아. 미안해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일단 뺨을 때리고 네, 정신 어쨌든 차리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이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좀 더 네네. 이제 아이들의 그러니까. 어떤 성숙하지 못한 태도와 행동들이 이제 그 당시보다 지금 좀 더 이렇게 볼륨감 있게 깊이 있게 좀 다가왔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또 니케 씨가 조금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또 느껴지셨나요? 좀 이번에는 진지한 걸 빼고 갑시다. 네, 너무 진지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네. 은서와 성준이의 진도. 이거. 어렸을 때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네. 뭐 해야만 알잖아요. 이렇게 뽀뽀를 하면 뽀뽀를 했으니까 뽀뽀를 했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포옹을 했으니까 포옹을 했네. 이렇게 알지만 네네.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은서와 성준이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요소들이 있는데 어렸을 그렇죠. 때는 캐치를 못했죠.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은서와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으로서는 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사랑을 끝까지 나눈 그런 관계죠. 저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조금 뭐 커밍아웃은 아닌데, 네. 그냥 저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미성년자도 뭐 성관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신 발언. 다만 피임은 꼭 하셔야죠. 그러니까 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음지로 네. 몰고 뭐 안 좋은 거다라는 인상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아름다운 행위인 거잖아요. 당연히 동물로서 그렇죠. 이제 동물로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동물적인 요소만 결합된 게 아니라 이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뭐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어쨌든 저의 발언도 어쨌든 니케 씨 말씀대로 그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그렇죠. 환경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게 안 돼 있고 지금 같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음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결과들만 나오니까. 네네, 그렇죠. 어쨌든 뭐 또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오늘 진지한데.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둘의 진도를 알 수 있는 분은 사실 맞아요. 많죠. 특히나 지금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이라이트로 얘기를 하자면 네. 뭐 성준이랑 이제 은서랑 이제 그런 관계가 있은 후에 저희 이런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뭐 괜찮죠,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어쨌든 얘기를 해보면 네네. 다시 이제 성준이랑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네네. 성준이가 나지막히 뭐 은서한테 이런 말을 던져요. 막 뭐 괜찮은 거야? 뭐 나 여자 뭐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뭐 몸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성준이가 걱정하는 괜찮냐고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뭐 은서는 뭐 괜찮아?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걸 듣고도 뭐지? 뭐 안 보인 상가. 몸 아프면 안 되지 그런 느낌인데 몸이 아프면 안 돼. 그렇죠. 몸이 아프면 안 되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긴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잘 몰랐는데 맥락이 전혀 안 보였죠. 알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서 보는 게 작품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요소니까. 네. 이게 그 투니버스판에서는 그 더빙이 됐는데 네네. KBS판은 이 부분이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몸은 괜찮냐 부분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이제 관계를 가지는 그 화가 있잖아요. 그게 18화인가 막. 근데 이 투니버스 판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침대 약간 이렇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약간 거기서 장면이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초원이 펼쳐지고 그쵸. 은서가 막 행복해하고 막 약간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만화책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비슷한 연출로 나오는데 네네. 어쨌든 뭐 그래서 그 화가 아예 KBS 같은 경우는 통으로 그냥 날라갔어요. 그냥. 그럴만해요. 네. 근데 KBS에서는 확실히 좀. 네, 그럴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부분들이 보는 있었는데,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애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더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금기되고 이런 네,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즘보다도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KBS 나왔다면 그럼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학부모들의 아마 항의. 사실 이 만화가 네네.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왔을 때 네. 학부모들이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막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는 걸 보여줘서는 되겠냐 막 이러면서 반대하셨던 네. 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은서랑 성준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락된다라는 뭐 그랬다나 말거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카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은 여기 나왔던 친구들, 그러니까 뭐 주연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뭐 조연들도 진짜 다 뭐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좀 출중한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 너무 잘 나가 애들이. 맞아요. 너무 잘 나가요 사실. 좀 커서 보니까 좀 열폭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폭했습니다. 그렇죠. 빛나는 재능들이 참 부러운 느낌이 네. 좀 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죠. 자, 다음 코너로 이제 저희가 마련한 게 인물 분석 코너입니다. 자, 이 만화가 인물 내면의 어떤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작품인 만큼 이번에는 저희 둘이 각자 마음에 드는 인물을 정하고 그 인물의 성격이나 과거, 다양한 특징 따위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일개 시청자일 네. 뿐이니까. 저희 그냥 바보 연기 전문가예요. 바보 연기 전. 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오늘 좀 노래를 많이 하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네네. 그래서 전문적인 분석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그쵸, 아마추어죠. 저는 그냥 일반인에서. 그렇죠.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뭐 얘기한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부터 썰 푼다 막 그냥.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에바꽁치 씨께서 네. 먼저 한 명을 뽑아 주시고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분석해보고 싶은 인물로 그 차세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차세호라는 친구가 이제 거의 이제 내용 이제 후반부에 조세호 씨 아니죠? 조세호 아닙니다. 네, 차세호입니다. 네, 차세호라는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꼽은 이유가 과거에 어떤 따돌림을 당했던, 그러니까 뭔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좀 저도 있기 때문에. 오, 진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동질감을 느꼈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잘은 몰랐거든요. 그런. 네네. 그때,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네. 일단 저희가 계속 오래 친구였는데 반은 같은 적이 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는 6년을 다니는데도 어떻게 반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있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 중학교 3년도 있고 한데도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같은 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가 처음 만났던 유치원 때도 다 반이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운명의 장난인가? 근데 그래서 반이 달랐어서 아마 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그러고 아무리 친한 했어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니까. 그때 뭐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으니까요. 그게 나중에 뭐 슬픈 에바꽁치고. 네, 이제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동질감을 느꼈었고. 그래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컸네요. 네, 굉장히 저는 잘 컸습니다. 네, 그래서 키는 안 자랐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호가 커서 이제 그 남가영이라는 아이한테 복수를 하려는 그 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한테 호감을 갖게 되는 마지막이 아니죠. 중간에 뭐 키스하고 막 마지막에도 키스하고 막 이러니까 마지막 에피소드도 거의 얘네가 중심이에요. 사실. 그래요? 네, 마지막 에피소드가 은서랑 성준이 얘기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죠. 맞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지막 화에 얘네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다가 은서랑 성준이 얘기 조금 나오다 끝나버려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약간 당신 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막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뜬금포로 그냥 갑자기 막 뽀뽀를 해요. 뭐야 이 미친 놈인가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어서 꼽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여담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세호가 굉장히 이제 키가 큽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굉장히 키가 작았다가 거의 SD 캐릭터 수준. 네, 거의 뭐 한 3등신급의 어떤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니까 장신의 훈남이 됐어요. 그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릴 적 이제 저에게 어린 에바꽁치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제 농구를 하면 키가 크겠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농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지 않았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뭐 이제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 너 키 좀 컸다 하면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성장기가 있으니까 그쵸. 키가 갑자기 확 크는 시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이제 그때 한번 듣고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나도 이제 크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네. 근데 좀 눈물 나는 그런 그렇죠. 눈물 나는 부분들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 작품을 좀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좀 이 캐릭터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서 약간 이런 행동을 보였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됐는데 우선은 일단 이제 이 세호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면서. 왜냐면은 일단 얘가 외모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려 보이고 좀 이제 왜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그 집이 잘 살아요. 그쵸, 맞아, 진짜 잘 살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잘 사는 집에 맞게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스러운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친구들한테도 막 도와준 친구한테도 뭐 굉장히 막 뭐랄까요, 좀 쌀쌀맞게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얘가 뭔가 이 소극적이고 좀 소심해서 따돌림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이제 행동이나 태도가 굉장히 좀 한마디로 재수없게 굴어가지고. 네, 재수없게 그런 거죠. 네, 재수없게 굴어서 그냥 왕따를 당한 거. 물론 그럼에도 이제 집단 따돌림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좀 이 아이도 책임이 좀 있다. 이 세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도 어느 정도 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 만화를 보았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세호도 나와 같은 이유로 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좀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 또 다음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남가영한테 복수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가영이가 계속 이제 세호한테 막 잔심부름 같은 걸 시킵니다. 막 뭐 이거 사와 뭐 하면서.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곁에서 잘 챙겨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영이한테 이제 호감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세호는, 그 어린 세호는 가영이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뭔가 날 챙겨주는구나, 잘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세호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죠. 중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영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았다. 너가 이제 좀 약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서 좀 너를 지켜달라, 좀 잘 봐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래서 챙겨준 거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배신감을 느꼈겠네. 네, 세호는 이제 거기서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배신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가영이는 그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잘 따랐던 것뿐이고 세호는 오해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 오해가 약간 이제 어떤 배신감처럼 다가왔고, 근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뭔가 수치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무 감정도 없었구나. 근데 나 혼자만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구나. 아휴. 네, 그런 생각에 약간 이제 내가 더 멋진 남자가 돼야겠다. 막 외모적으로나 뭐 이렇게 다. 얘도 노력파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는 뭐 키도 크고 공부도 막 잘하고 굉장히 좀 만능의 어떤 또 캐릭터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가영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호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나한테 호감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니까 약간 애증? 뭔가 좋아하면서도 날 애증이란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얘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에 약간 어떤 미움이 생기는 그런 어떤 애증의 마음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얘가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영이의 어떤 여린 모습에 뭔가 놀란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고 이 아이를 초점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만화를 다시 보면서 이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또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네네. 약간 뭐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봤던 영화 다시 보듯이 만화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어떤 이번에는 약간 컨셉을 맞춰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뭐 그래서 뭐 차세호 군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애증을 갖고 있는 네, 애증이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캐릭터다. 그렇죠. 저 그런 식으로 분석을 뭔가 해주셨군요. 복수하려고 다시 돌아왔지만 음. 그럼에도 막 지옥의 불구덩에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사실 그래서 세호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바꾼 거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서랑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하구나 하면서 막 둘이 아, 이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네네, 약간 너를 응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막 그런 뭔가 부분- 유대감 생각- 같은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게 있죠. 결국에는 이제 성준이의 어떤 그걸 건든 거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심기를 건든 그래서 거죠. 우혁이가 너 그만 다가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혁이도 굉장히 좀 센스 있는 캐릭터예요. 우혁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전화의 체리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약간 지수 느낌이죠. 을은 그렇죠. 사실 우혁이도 되게 겉으로는 장난기도 많고 막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되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른스럽고 각 인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성준이 특화이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캐릭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니케 씨가 또 분석을 해본 인물이 분석이라 표현하기는 좀 거창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은서를 한번 다시 볼까 해요.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분량을 뽑아줘야죠. 이번에 주인공 중에 네, 어떤 네. 역할이 네, 또 그렇죠. 전도됐네요. 그래서 주인공의 분량을 좀 지켜드리면 네. 은서를 좀 해보고자 하면 왜 은서를 뽑았냐? 일단은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은서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네네. 되게 캐릭터 자체가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널 알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만화를 다시 보면서도 좀 네. 은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는데 뭐 은서 얘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은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노력으로 모든 걸 읽어낸 그런 엄청난 노력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노력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낸 은서가 참 대견하고 엄청나다, 얼큰하다라고 느꼈어요. 얼큰하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조금 여담이지만 살면서 느낀 건데 노력은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노력은 사실 제가- 배신을 좀 하더라고요. 이제 니케 씨를 이제 실제로 또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오래 봐왔고 그래서 굉장히 참 매 순간 이렇게 쉼 없이 항상 달려온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쉼 없이 항상 노력해온 친구인데 확실히 그 과거에 뭐 이제 그냥 학창 시절은 사실 공부 쪽에 이렇게 매진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지금도 이 친구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지만 사실 공부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노력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많이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에 있는 것 같죠. 네, 있는 것 사실은,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일단은 각설하고 네. 또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네네.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화 전체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그녀의 내면에 대한 요소는 워낙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쵸. 만화에 전체적으로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긴 해도 어쨌든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은서가 어떤 상태이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그래서 내면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그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느낌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고 네네. 있는데요. 네. 은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쵸. 학교에서는 모든 면에서 착하고 우수하고 심지어 네. 외모까지 출중한,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게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네. 외모 관리에도 되게 열심히 해서 뭐 하루에 뭐 몇 킬로씩 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모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고의 무결점 학생이긴 하지만 집에서는 네.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의 모습은 모두 연출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쵸. 모습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성준이한테 들키게 되고 그와 만나게 되면서 이런 허영심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서의 본 모습인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욕심쟁이인 모습들이 장난스럽게 나올 네네. 때가 되게 재밌고 귀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네네. 마음에 들고요.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아, 네네, 그랬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허영을 던져버리면서 이제 진정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원래는 은서가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가가니까 친구가 생기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는 캐릭터이죠. 맞아요. 사실 그런 성준이랑은 다르게 은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그 여자 편에서의 사건들로 인해서 아예 완성돼 버려요, 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끝까지 이제 캐릭터 끝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돼서 뭐 더 이상 내면 성숙이나 뭐 이런 게 없이 아예 완성된 캐릭터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후 성준이 에피소드가 애니메이션에 나오지는 않지만 네네. 그런 은서는 완성된 본인의 캐릭터, 즉 어둠과는 다르게 성준이가 네. 갖고 있는 어둠과는 다르게 항상 빛이 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성준이를 어둠에서 꺼내내게 되는데 1등 공신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빛나는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네. 오히려 허영을 던져버림으로써 이전에 연기하던 가짜 완벽, 그러니까 그 네. 완벽이 진짜 완벽이 아니라 가짜의 완벽인 거고 네네. 진짜 이제 허영을 벗어던지고 솔직하게 다가가면서 친구도 생기고 해서 완전하게 이제 네. 완성된 오히려 이게 더 무결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결점의 캐릭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렇게 솔직한 사이다 캐릭터들이 인기가 그쵸. 끄기 때문에 네. 오히려 허영을 안 부리고 이렇게 솔직한 캐릭터가 네. 더 요즘 추세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쵸. 보면 요새 오히려 걸크러쉬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 네. 사람들이 아마 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가면이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위치나 아니면 그쵸. 장소마다. 그러니까 네.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저런 행동을 하고 각자 가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한 가면을 벗고서도 네. 그렇게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은서가 대단하고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은서라는 캐릭터를 분석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지만 분석을 하면서 네. 그냥 빛나는 캐릭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네.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영을 던져버림으로써 네, 내면의 성숙이 그렇죠. 되는. 그래서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은서가 된. 그래서 반짝이. 뭐 반짝이. 반짝이 풀이요? 그런 반짝이는 캐릭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빛의 캐릭터. 무슨 뭔가 빛의 신 막 이런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캐릭터 분석들을 해보았고요. 나름 해보았고요. 혹시나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 저희랑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게 뭐 있으시면 네. 또 이것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네네 그냥 재밌을 주저 없이 것 같아. 네, 달아주시면은 뭔 빛의 캐릭터냐? 뭐 말도 안 된다. 네네 꺼져라. 뭐 이런 댓글 좋습니다. 그냥 네네. 달아주십시오. 네. 네 기다리고 그러면은 있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어김없이 돌아온 베스트 장면. 그렇죠. 항상 뭐 이런 애니메이션 리뷰하거나 리뷰라기보단 뭐 이런 얘기하면 네. 항상 빠질 수 없는 코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스트 장면 오늘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에바꽁치 씨께서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제가 하나 뽑아보면은 저는 일단 9화가 이제 더빙판 9화의 이제 끝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승미가 이제 한창 그 은서를 이제 따돌리고 있을 때 집단 따돌림 왕따하고 있을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미의 독백이 깔리면서 화면에서는 뭐 웃음, 분노, 불안, 사랑, 우정, 경쟁의식, 성공과 몰락, 교실의 문 안쪽에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 텍스트, 문자 텍스트가 띄어지는 화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게 약간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애니메이션을 전적으로 약간 드러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사회라고 하는 게 좀 어른이 되고 진입하게 되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흔히.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은 학교잖아요. 뭐 그쵸.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 같은 거죠. 그렇죠. 약간 그쵸. 체험판 같은. 네. 그래서 학교 내에는 이제 정말 전혀 다르지만 뭐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유만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직접 자기가 마주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가까운 친구여도 아 얘랑 나랑 정말 다르구나. 맞아요. 정말 이 친구랑 나랑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축소판이고 사회의 어떤 체험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교실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어떤 승리의 어떤 통찰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이 장면이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이 오, 들었습니다. 베스트 할만하네요, 진짜. 베스트 장면일만 한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네, 진짜 정말 이 나 이외에는 정말 타인이잖아요, 타인. 근데 그 타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단순히 어떤 성격적인 그런 차이를 가진 타인이 아니라 그 차이를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뭐 아니면 지향하고 있는 미래,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우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타인이라는 존재가 있는 어떤 학교라는 공간을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베스트로 꼽았고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약간 중고등학생들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참 뭔가 어리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외모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교복을 입은 모습 그냥 그런 것도 보면은 아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나도 저 나이 때 다 뭐 지금 같은 그런 생각들 다 했었는데 너무 어리게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요 장면을 베스트로 네, 꼽아봤습니다. 꼽아주셨군요. 자, 다음 니케 씨가 네. 꼽아주시죠. 마이 턴 예, 내 차례다. 하면은 네. 저는 일단 그 남자 그 여자를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본 게 네, 그런 풋풋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그냥 마냥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쵸. 막 은서랑 성준이가 초반에 사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참 장면 다 베스트로 기억에 남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사귀고 나서 둘이 막 만나고 싶었는데 진행위원이라 가지고 체육대회라서 네, 맞아. 막 일정으로 못 만나서 왁자지껄한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막 맞아. 성준이 어디 있어? 그러면 막 어디 갔는데? 방금 어디 갔는데? 맞아. 성준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그런 네. 장면들이 그런 장면과 연출들이 막 베스트로 막 재밌게 와 좀 뭔가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에피소드로 막 이렇게 기억에 남고 베스트 장면이라고 하고 네, 느껴지면서 네, 또 사실 이때 이 편에서 네. 성준이랑 은서가 첫 뽀뽀를 하게 돼요. 만나가지고 결국에 만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옥상에서 네, 만나서 만나서 성준이가 은서한테 기습 뽀뽀를 딱 합니다. 네. 볼에다가 그때 은서가 오 하면서 약간 이 장면이 되게 베스트로 남아 있어요. 약간 벙찌는. 네네네. 네. 그래서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라서 네네. 베스트로 나오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로 뽑고 싶은 네. 베스트 장면은 네. 바로 그 둘의 애정 전선에 처음으로 장애물이 오는 7화에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대동이란다 불러가지고 네네. 불러 모셔서 네. 상담을 하는 네, 그렇죠. 그런 장면이 베스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성적이 일단 떨어집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러 다녀서. 근데 아, 떨어져도 솔직히 상위권이긴 해요. 맞아요. 은서가 네, 뭐 그쵸. 은서가 제일 떨어졌는데 그래도 전교 13등.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네. 뭐 썩어도 준치다.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서 네. 떨어져서 이제 선생님이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게 워낙 그냥 훌륭한 아들 딸이긴 하잖아요. 다들 그쵸. 부모님들의 기쁨에 맞춰서 이렇게 네. 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그런 걸 위해서 하는진 몰라도 어쨌든 그렇죠. 그런 걸 믿고 지켜봐주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얼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은서 아버지의 명언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띵언이 나옵니다. 고철 씨의 네, 고철 씨의 띵언. 거기서 나왔던 명언이 이제 고교 시절의 하루는 네. 어른이 되어서의 한 달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죠. 더 값지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요 얘기를 하실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보냈어야 되는 거지? 약간 뭐 그런 얘기도 생각도 좀 들고. 네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둘의 교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알았다고 하고 네. 넘어가게 되고 네. 또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한 번 또 터뜨려 주시죠. 또 얼큰해지죠. 또 그렇죠. 얼큰하네. 아 그게 이제 네. 일반적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두 학생을 솔직히 안 이쁘게만 볼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지들 솔직히 지들 잘났다고 뭐 이러고 부모님도 음. 저러는데 아이씨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약간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되게 환한 미소로 은서랑 성준이가 사과를 드리자 환한 미소로 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네. 오랜만에 주관이 뚜렷한 학생들을 만나서 본인도 배울 것이 많았다. 요 자세가 진짜 중요한 자세거든요. 이게 살면서 버리면 안 되는 자세예요.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그쵸. 우리가 배울 수 네.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인드에 품고 살아야 이제 진짜 사람들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요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배울 것이 많았다 하면서 환한 미소를 다 네. 답해주시는데 뭐 장난이 아니죠. 네, 정말 네. 이렇게 열려 있는 태도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하겠다. 진짜 열려 있는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태도. 이러한 훈훈한 장면들이 있는 요 장면을 저는 베스트 장면에 뽑았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그렇죠. 저도 근데 진짜 이 장면 사실 저도 이 장면을 꼽으려고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약간 너무 초반이 아닌가, 너무 극초반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이제 걸렀는데. 잘하셨네요. 네. 근데 진짜 확실히 근데 이 장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아 사실 네. 진짜 이런 부모님들 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정말 아이들이 비뚤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좀 있기가 힘든. 그렇죠. 학생도 그런 그렇고 뭐 선생님이나 거죠. 뭐 부모님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다 각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그렇죠. 사실 쉽지가 굉장히 않죠. 훈훈하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베스트로 저는 요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볼까요? 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달려가. 오늘도 만화의 총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만화 뭔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총평이 좀 이전보다도 저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도 좀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면서도 네. 맨 처음에 되게 즐겁게 진행하다가 중간중간 너무 진지했어요, 다. 네, 맞아요. 갑자기 좀 이렇게 되게 네, 맞아요. 진중하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본격 왜 이러는 거야 술한잔 먹었나?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깊이 있는 주제 있는 거 잘 안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네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총평이라고 평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희들의 네. 감상 그렇죠.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바꽁치 씨부터 한번 그런 총평, 즉 감상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감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 핸드폰에 따로 이제 짧게 좀 메모를 해놨어요. 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나름대로 뭔가 써놨더라고요. 뭔가 갈겨놨는데 네, 갈겨버리고 싶네요. 뭐죠? 굉장히 스윗한 반응인데요. 네. 제가 뭐라고 이걸 적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주제 넘게 이 작품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완전 주제를 뭐 띵틀 넘듯이 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넘기 네. 효과는 굉장했다. 저는 일단 이 작품이 넘어보시죠. 네, 넘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인간의 어떤 성장이라는 주제를 관계의 관점에서 그려낸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이 겪은 어떤 상처와 이제 그로 인한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만이 봉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긴 하지만 타인은 이러한 나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격려, 타인들의 격려를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이 어떤 나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제 직시하고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마침내 이제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새벽에 쓰셨나 봐요. 보고 나서 잉?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잉? 네, 개소리입니다. 네, 네. 민망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빨리 니케 씨 총평 들어보죠. 그래도 네, 제가 한마디 좀 거들자면 네, 그래도 요렇게 잘 이렇게 어쨌든 정의해 주시면서 뭐 이렇게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네. 위로가 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저도 이상하게 되네요. 하여튼 좋아요. 굿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저는 가볍게 갑니다. 네. 그냥 사실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크면 다시 봐야지. 근데 다시 보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진지한 고찰도 많이 나오고 막 무겁기도 한 만화에 있지만 무거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고교생들의 그런 풋풋함이랑 활기참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네네. 체육대회 막 이런 거 막 네. 그런 게 막 그런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딱 그것만으로도 벌써 나이가 들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래서 네. 좋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내면의 성숙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도 흐뭇하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습니다예요. 사실은 그냥 별거 없고 그냥 좋습니다. 결국 네 결국 또 네. 오늘도 역시나 결국 또 이렇게 되네요. 그냥 네네. 좋고요. 네. 그냥 한 번쯤 그냥 다시 아마 어렸을 때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 커서 다시 봐야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분들 보시면은 네. 뭐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 하나 작성하는 거니까 그쵸. 이룬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다시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결론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저버리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네네 좀 기대와는 다르게 네.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여자 편 정도에서 딱 끊어주거나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쵸. 좀 완성이 됐겠구나 싶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게 그 축제 연극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그 강철의 눈이라는 그 네네. 연극을 은서랑 이제 승미가 연기하는 걸 봐야지 네. 나리미까지 해서 연기하는 걸 봐야지 이제 일단락이 됐구나 싶어서 딱 끝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결론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저버리시고 약간 추억 보정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정기 끼우세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근데 사실은 그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그 학창 시절의 어떤 풋풋함과 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저 좀 이런 장르를 조금 은근 가끔 좀 찾아봐야겠어요. 좀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사실 막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약간 돌아가면은 좀 더 이렇게 이 아이들처럼 정말 재밌게 약간 뭔가 그쵸. 뜻깊게 보낼 걸 약간 이런 생각. 하여튼 늦었어.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총평은 네.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진짜 저희 엔딩으로 엔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스튜디오 지드리의 추억을 파는 남자들. 오늘은 스윗한 만화. 네, 그 남자 그 여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 않아? 아쉬워? 네. 뭐 하시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귀고 막 테러 나가는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뭘 속삭이시는 거죠? 네. 개소리였고요. 네, 네. 저희 추파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한 추억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만화, 영화, 노래, 그 시절의 장난감, 놀이, 음식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 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방송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 추파남 그리고 지드리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추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댓글도 take it. 오케이, take it. 오케이, 스윗합니다. 스윗.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